자, 오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8번 문장, 보기 전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39번 문제였으니까,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 삽입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삽입이 됐던 문장은 181번 문장이었기 때문에 181번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surviv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생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다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the problem of survival, 그래서 이 생존의 문제는 lie라고 했는데, 이 lie라고 하는 단어는 1V 동사로서 얘가 거짓말하다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놓여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S라는 전명구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At the root of many of the historians' problems,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역사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 surviva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거기 있다는 얘기, 포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for이 나왔지. 여러분, for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거든요. 근데 얘가 전치사로 쓰이더라도 이 다음에 있는 부분에 이유를 보통 나타내주는 표현이잖아요. 이 for를 전치사가. 네, 그래서 얘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에도 그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S, 여기 EV, 여기 S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for은 접속사다.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이유를 보게 되면 survival이 대충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사와 이 생존?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뒤에까지 보시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for what has survived 라고 했으니까 이제까지 survive, 생존한 것, 남아있는 것인데 may not necessarily be more significant, 이게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뭐보다 이제까지 생존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 지금 역사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생존하고 생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얘는 남아있는 것들을 말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캐치를 못하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얘기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urvival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완벽하게 100%얘 뭐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문장만 봤을 때. 그러니까 survival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설명이 더 나와줬어야 돼. 요거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도 당연히 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역사가들이 증거를 사용한대요. 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지금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증거는 노란색으로 우리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179번 문장인데, 여기 보시면 architectural이라는 표현을 써서 건축의 역사, 즉 건축사에서 이 evidence, 즉 이러한 증거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저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 건물 그 자체가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 remains라고 했으니까 그게 일부 만약에 좀 부셔진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들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하물며 뭐도 여러분 증거야. 터도 증거잖아, 터. 경주에 있는 그런 터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the their remains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도 다 가리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가 될 수 있다,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시를 사실상 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0번을 또 볼 건데, 여기서도 사실 뒤에 a multitude of sources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예시들을 막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런 모든 예시들이 사실상 그 증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multitud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multi, 다양한, 즉 a multitude of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예를 들면 뭐 a lot of와 같은 거예요. a lot of. 그래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런 출처로부터
유래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노란색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 출처라는 것은 결국 그런 증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증거에 대한 예시들이 뒤에 쭉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봐볼까? 지금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어떤 역사적인 시기에 대한 우리의 picture, 생각, 상상, 그림, 네, 여러 가지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런 그런 출처들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인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인식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증거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특정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데 that have survived라는 표현을 썼죠. that have survived. 그럼 뭐 했단 얘기야? that have survived. 뭐 했단 얘기야? 현존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나왔던 이 paintings,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sources, 즉 출처들, 즉 evidence들이 사실상 살아남은 것들임을 여기서 처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surviv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그 근거가 충분히 사실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182번이지. 182번은 갑자기 피라미드가 나오잖아. 이건 누가 봐도 예시죠? 예시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썼으니까 사실 180번 문장 다음에 바로 182번 나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왜 181번 여기 중간에 껴야 했냐면 뒤에 봐봐. historical significance, 즉 역사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180번 다음에 182번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아우르려면 그 앞에 요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이 survival에 대한 예시라고도 볼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181번 문장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한 게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된 내용이 사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모르더라도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제 풀 수 있어요.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잘 모르더라도 집중하고 얘가 왜 여기에 들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봐볼게. 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역사적인 중요성은 i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야? 이게 이제까지 현존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남아있는 것 말고 남아있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요성은 지금 남아있는 어떤 유물들 한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 앞에서도 언급이 됐고 뒤에서도 언급이 됐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these buildings라는 건 결국 앞에서 나왔던 이 피라미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피라미드는 일부일 뿐이야. 뭐의 일부? 우리 그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롭고 되게 다양한 문화였잖아. 근데 그 문화의 그저 일부일 뿐이야.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것이 사실 소실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남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얘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 소실된 것들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지를 이 역사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피라미드 자체를 historical facts,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historical facts라는 것은 결국 이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거는 그저 뭐일 뿐이야? 그냥 팩트일 뿐이야. 이 자체로 팩트일 뿐이야. 이게 피라미드 같이 엄청나게 커다랗고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더라도 그냥 팩트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저 뭐만 돼? Just the first stage. 그냥 첫 번째 단추, 첫 단추의 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 발견이 됐어?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그냥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럼 뭔가 something else가 있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자,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뭐 되어줘야 돼? 평가되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place in contex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문맥 안에다가 place 둔다는 얘기라서 문맥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유물들이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거 아니야. 이집트 문명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들 이런 것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그 안에 들여와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안에 내부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유가 이 목적이 이거였을 거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총동원이 됐을 테니까 그럼 그때 당시엔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물만을 가지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문맥화하면서 맥락화하면서.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해석이 될 때까지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다는 얘기야? 얘네가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말해주려면 뭐 해야 돼? 평가되어져야 되고 맥락화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되어져야지 뭐가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평가하기 나름이란 얘기잖아, 얘들아. 그렇잖아? 평가하기 나름이야. 그렇다 보니까 각기 다른 역사가들이 뭐 할 수 있어? 그런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뭐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피라미드를 예를 들면 어떻게 돼? 누군가는 그 권력자, 지배자의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 얼마나 왕권이 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역사적인 의의를 막 쓸 수 있겠지?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반대 지배층이 아니라 지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해석을 했다면 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거 하면서 이게 한두 명 지금 총동원된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수십 년간 이렇게 지어야만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술력으로 봤을 때 그럴 텐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85번에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얘기도 사실상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해석하기 나름이다잖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잖아.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의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색깔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발견을 했어? 그럼 당연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색깔 이 정도 칠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와, 이거 정말 열심히 적어왔네. 그치? 기가 막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증거를 이용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목적, 역사학자의 목적을 이제 사실상 증거를 이용하는 목적을 사실상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증거에 대한 예시를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예시 잘 정리했죠? 그 다음에 사진 유래,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특정 시대의 인식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다양한 원천, 즉 원천이라는 것은 뭐야? 그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증거 출처로부터 형성이 되더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생존에 있는 것, 즉 뭐야? 현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현존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무조건 증거 기반이니까 역사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생존 문제, 즉 현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모든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건 이것들밖에 없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것만은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석하는 건 위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료들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맥락화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서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했고요. 그래서 역사적 중요도가 내구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남지 못한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 수도 있다. 일 수도. 메이잖아. 이거예요. 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러니까 현존하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사료들이 다 소실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평가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조금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만들어지면 바뀔 수도 있더라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뭐야, 얘들아? 역사라고 하는 게 그저 그냥 있었던,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것들이 다였어, 얘들아? 보이는 게 다야? 어떻게 생각해? 보이는 게 다야? 아니야. 그럼 뭐야? 남아있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역사적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역사 연구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죠? 현존하는 역사적 사실보다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돼? 평가하고 맥락화하고 해석해야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무 귀엽다. 역사 멋있긴 한데. 아니요, 그 읽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게 일부에 불과하니까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 이 지문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는데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많이 맞았어요. 이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194번 문장을 먼저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약 문제 먼저 보는 거예요. 요약 부분을 먼저 당연히 읽어내셔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따지고 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일단 빈칸 있는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feature이라는 부분과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빈칸이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까? characters,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in most literary fiction이라는 말이 나왔어. 즉, 대부분의 문학소설에서의 그 등장인물들이 hardly ever 빈칸.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드물다는 얘기죠. 뭘 안 하는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in successive works라고 했으니까 연속되는 작품에서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안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결국. 자, 근데 while이 나잖아. 뭐뭐인 반면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라고 할까? 이런 그 요약하는 부분에서 while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뭐뭐하는 동안에라기보다는 반면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지금 those는 characters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literary fiction이 아니라 장르 소설 같은 그런 아니면 만화책, 그죠?
만화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들 이런 그 등장인물들 같은 경우는 often do so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잘 안 하는데 얘네들은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뭐가 또 힌트가 될 수 있어. 얘네가 뭘 하는지를 보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may undergo 빈칸 in their traits. 그 특성을 이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뭐 할 때? 이게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over time, 그러니까 시간이 막 지나면서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쓰이게 되면 그들의 특성에 이것 할 수도 있다. 이걸 세팅을 하고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운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여러분 다 읽어야 돼.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3점을 줘요. 근데 이거 2점짜리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냥 그 부분만 찾으면은 답을 고를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186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얘기 나오는지.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literal fiction 찾으셔야 돼요. literal fiction. 얘네 뭘 안 하는지, hardly니까 뭘 안 하는지를 찾으셔야 돼.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봤더니 어때?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자, 이 캐릭터들이 그 개별 작품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삶 자체가. 그럼 무슨 얘기야? 그 삶 자체에서만 작품에서만 그 삶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그 다른 작품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콩쥐 파찌에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187번에서 그래서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다를 수 있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장르 소설들이나 아니면 뭐 만화들에 비해서 그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이야.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 작품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의 특징들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less common 이런 경우가 잘 없대. 이 캐릭터들이 근데 드디어 나왔죠. literal fiction. 여러분 literal fiction 나왔잖아. 캐릭터 나왔잖아. 근데 less common 이렇게 잘 안 한다는 얘기지. less common이니까. 근데 뭘 안 해? reappear 잘 안 한대요. subsequent works 그죠? reappear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reappear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feature는 다루다 의미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작품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feature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또 봐봐라. 또 이제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지? 왜냐면 장르 소설이라던가 커믹에서는 보통 그렇게 한대잖아.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봐야지. Well, series featuring they're featuring the same central characters하고 이렇게 featuring이라는 말을 아예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feature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요거 봐야 되죠? traits 이게 지금 언더고 traits가 어떻게 될 거다. 근데 힌트가 뭐였어? 다른 작가들 어디 나와? 다른 작가들 어디 나오죠? several hands 그죠? 다른 작가들을 지금 several hands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체인이 바뀔 수 있대. 근데 they가 뭐였냐면 캐릭터들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캐릭터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얻게 되면 이 부분을 다 읽지 않더라도 2점짜리는 다 읽지 않더라도 풀이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이건 우리한테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오히려 다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고 내용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해오셨으니 한번 한번 해봅시다. 무슨 내용을 정리했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그죠? 자, 맨 앞에 있는 부분은 도입이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에서 캐릭터 인생 제한됨 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작품에서 한정된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인물들은 왜? 이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이게 사실 근데 그렇지. 이게 제일 주제스러운 말이기는 해. 주제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런 작품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의 특징, 이런 작품의 그런 작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특징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던 글이기는 해요. 그래서 주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 지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문학소설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다시 시리즈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후속작에 재등장하는 게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한번 써볼게요. 다시. 그러면 문학소설의 등장인물은 어떻다는 얘기야? 후속작의 재등장 드문. 그죠? 근데 반면에 어떻다는 얘기야? 반면에 지금 장르 소설이라던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있죠? 장르 소설이나 만화의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자주 그렇다는 얘기지. 흔함이죠. 후속작에 재등장하는 일이 당연히 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요게 지금 여기서 나왔던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이제 예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재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물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여러분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 만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상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이제 다른 여기 뉴 어드벤처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괜찮아요? 배트맨 같은 경우는 작품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마다 악당이 달라지죠. 어떨 때는 뭐 펭귄이었다가 어떨 때는 뭐 조커였다 막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New Adventures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게 연재가 되면서 계속 새로운 모험을 하는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쭉쭉 연재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는 이게 굉장히 역사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캐릭터가 뭔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작가가 한 명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작가가 한 명이서 계속 이제 연재를 했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언급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변화 여지가 조금 적긴 하지. 그래도 있잖아. 이게 그 독자들의 어떤 반응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그렇지. 왜냐면 지금은 사전 작업들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완전 쪽대본 막 이래가지고 바로 그날 찍고 그날 방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반응들을 보고서는 그게 바뀔 수가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이 인물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작가들의 손들을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손들을 타는 것보다는 그 변화 여지가 조금 적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작가가 그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다 읽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량 자체가 많아서 이 사람 이런 캐릭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반면에 어떻대? 캐릭터들이 만약에 다양한 손에 의해서 그럼 뭐야?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만약에 바뀌는 어떤 여지가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한 명의 저자라고 했으면은 수르마라 캐릭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코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코어가 바뀔 수도 있는데 리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해 캐릭터가 특성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캐릭터의 핵심
특성 변화가 거의 없음. 이 얘기예요. 캐릭터의 특성 변화가 리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캐릭터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되게 심화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수의 어떤 손을 거쳤던, 다수의 작가의 손을 거쳤던 그런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성이 그렇게 많이 바뀔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면 많은 손을 탔으니까. 그래서 바뀌더라라고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색깔을 안 칠할 거예요. 왜냐면 설명 그려가지고 뭐 딱히 칠할 게. 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허그 소설은 시리즈마다 캐릭터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저자가 여러 명일수록 캐릭터의 특성이 바뀐다. 맞아요. 이 얘기가 맞고요. 이거는 이제 주제 문이었다면 그냥 그래 주제 이렇게만 정리를 다시 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작품이나 매체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등장 인물들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글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설명글로서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작품 그리고 매체의 등장인물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본 거야. 어떤 작품은 등장인물이 지속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변화가 없네. 그 정보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있고 근데 작가가 한 명이면 변화가 좀 덜한 편이더라. 자, 지속성이 있고 다양한 어떤 작가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작품이 계속 이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변화의 폭이 넓더라. 이 얘기. 그러니까 그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내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키포인트를 만약에 정리를 했다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약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죠? 네.